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쉬어가는 가운데 아이폰 15 장사 굉장히 잘했다. LG노텍이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걱정할 게 없이 잘 올라와 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4,000도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안착하는 모습, 살짝 흔들어서 21선 쪽으로 이렇게 붙었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61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21선은 꼬리를 말아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 마중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다리고 21선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증시는 이렇게 걱정이 없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원래부터 걱정이 더 없었죠. 뭐 하단이라고 해봐야 한 13,000원 흔드는 정도였고 상당히 이제 14,000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뭐 정확히 한 13,200 정도가 되죠. 이 상황에서 박스권을 그리려고 하다가 약간의 추세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고 있었다. 추세를 아래쪽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살포시 넘어오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러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뭐 방향 자체는 다우나 나스닥이나 좀 위쪽으로 돌려 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원유 재고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미국 석유협회 그러니까 API가 원유 재고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119만 배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어제 이제는 좀 이제 덜 내려가고 이제 요 정도 조정 받았으면은 이제 하방 경직 만들면서 방향성 모색할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정도 더 쉬었다라는 거는 이거 그거예요. 그 어제 딱 관건을 말씀드린 이틀 이렇게 쉰 다음에 다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쏠려가지고 얘네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얘네가 오늘 하루 이틀 이렇게 더 쉬면서 순환매를 더 돌리면서 더 다양한 섹터를 돌릴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더 한 바퀴 더 돌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들만의 리그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그들만 가는 뭐 굉장한 차별화장에서 이번 한 번은 이제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돌면서 살짝살짝은 들어주는 모습이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코스피 주식 이제 슬슬 사기 시작하죠. 자, 환율이 지금 1310원인데 1300원 초반까지 그래도 내려는 왔어요. 1300원 중반 이상으로 넘어갔었는데 한 50원 정도가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여놨던 한국 주식 다시 조금 뭐 큰 물량은 아니에요.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바닥권에서 선물을 청산하고 있다라는 거. 매도 포지션 즉 하락하면은 우리 공매도처럼 내려가면 수익 보는 포지션을 쌓아놨었는데 제가 거의 한 4만 계약 정도 청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2, 3만 계약 최소 2만 계약 이상은 기본이 한 3만 계약 정도 청산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만 계약 정도는 이상은 청산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양호한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이 양 옵션 같은 경우 양매도로 해서 변동성을 오늘은 줄이는 날이었고 그럼 변동성 죽여놓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을 키우면은 그때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 경직 만들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더 내려갈 자리가 있긴 한데 안 내려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약간 더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더 안 내려가는 게 좋고 792 구간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구간 오늘 아래꼬리 살짝 달면서 1% 밀렸는데 그냥 8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 정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하방 경직 만들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 만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고요. 그럼 뭐 간단하죠. 저게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코스피가 움직이려면은 우선적으로 반도체주부터 시작해서 시총상위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SK하이닉스 13만원 아래로 내려온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13만원 위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만약에 이게 진짜 12만 2천원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한 번 더 주는 것 뿐이고 13만원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7만 원 흔들기 나오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72,500원을 넘어가는데 여기 아직 못 넘어가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더 강한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릴 생각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비엔을 봐야겠죠. 에코프로가 오늘도 1%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70만원 요 이탈한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21선은 걸쳐놓고 기존에 갭 상승 나왔던 이 구간에서 갭을 살짝 메워주는 꼬리 정도만 나왔지 이 구간을 유지해 주려고 하죠. 이 갭 상승 나온 부분을. 그렇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여기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고점에서 싹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 만들기 위해서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갭 상승 나오고 어제부터 약간 훼손을 해서 이제 갭을 좀 메우는 과정 정도 만든 거고 오늘 아래꼬리 양호했고 그럼 내일이라도 뭐 당장 이렇게 좀씩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양은 만들고 있다라는 거. 뭐 가장 핵심 섹터니까 두 섹터를 먼저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뭐 KB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한 차례 세게 올라온 다음에 눌리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배당 성향이 좋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 이상 거기다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믿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이제 6%였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더 늘어나고 있고 장사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요 종목들은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수익 나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하시고 배당 안 받아도 된다. 만약에 10% 이하 혹은 10% 초반 정도 10% 전후되는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배당을 받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보통 가장 이제 배당주로서 매력이 높은 게 이런 금융주하고 그리고 이제 뭐 통신주나 이런 쪽 통신주도 지금 수익 파티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좀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잘 나와서 못 빼요. 이 성과급 파티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7% 나왔습니다. 주주분들이야 좋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따지면은 5G 초격차 이런 걸로 광고해놓고 나서 뭐 했어요? 실제 5G는 우리가 광고에서 봤던 만큼 서비스를 안 하죠. 그럼 돈만 많이 낸 거예요. 물론 뭐 국가에서 투자하고 이제 기업에서 투자하는데 우리가 보탰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태야 되나 싶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괘씸함을 이렇게 배당으로 챙겨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 뭐 KT, U+ 이런 이제 통신주 전통적인 이제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방어성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소모품이나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사는데 경기가 위축되면은 이런 소비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소모가. 근데 자, 우리가 전화기 없이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같은 경우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이죠. 의약품 같은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약품 업종, 통신 업종, 전기가스 업종 이런 유틸리티 업종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배당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방어성 종목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처럼 적잖하지만 않으면은 배당을 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정유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정유주는 요즘에 이제 뭐 그렇게 썩 그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죠. 위쪽으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90달러 저항 맞고 75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유주는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일이나 뭐 GS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는데 GS 지금 한 4만원 위쪽으로 살살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수익 붙여가는 중이죠. 4만원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뭐 흔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4만원보다는 그래도 한 5% 정도는 수익을 붙여가고 있는 구간이고 그럼 최근에 내 주가를 방어해줬다는 측면에서도 양호하고 SO일 같은 경우는 참 못난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요 7만원에 이탈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7만원 올라와서 8만원까지만 지금 6만 7천원이죠. 8만원 구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이제 뭐 적지 않은 수익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당까지 받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배당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작년에도 뭐 6%대였는데 여기는
아람코에서도 이제 지분을 63.41%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배당 받아서 챙겨야 되고 국민연금도 배당 받아서 챙기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게 해주면은 좋아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E 같은 경우 이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이나 뭐 이런 쪽은 그냥 금융주라서 같이 조금 미국 국채 금리랑 뭐 해서 같이 조금 한번 반짝 움직였었는데 이런 종목이 뭐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은행주라서 편승되는 것 같고 사실 DBG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또 배당이 좋아요. 이런 데가 그래서 DGB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당 성향 작년에 9.3%였죠. 이런 게 배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BNK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모습 정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DBG나 BNK 이런 쪽이 이제 9%대의 강력한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또 여기다 엮는 분이 계시는데 카카오뱅크는 배당주가 아닙니다. 뱅크가 들어가서 은행 주겠거니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얘는 배당주가 아니에요. 작년에 0.34. 얘는 IT주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올라오고 카카오도 조금 올라오고 카카오 뭐 페이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오고 이거는 카카오 그룹주가 너무나도 낙폭 과대였고 공매도에도 실다들리고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 기존의 은행주랑 이제 궤가 좀 달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LG이노텍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이폰 15 판매량이 14보다 더 좋다 양호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달 대비해서 생산 계획이 상향된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판매량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국에서 뭐 규제하고 이런 거 걱정하셨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BH 같은 경우 같이 보실만 하겠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늘 얘도 거래대금 살살 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H 외에도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기존에 그냥 전통적인 애플 관련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 거기에 뭐 더구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요게 20에서 이제 싹 올라타서 다음 주 정도면 꼬리 말아 올리겠죠. 다음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 나오는 거고 그리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LX 세미콘이 오늘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 모습 아주 좋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에 또 밴더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도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였다. 60일선 돌파 시도하고 윗골이 달았는데 거래대금은 폭발했고 여기서 만약 쉰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이 KUAM 이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UAM 원팀이 인천시랑 MOU를 맺었다라고 해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 KUAM 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현대차, KT, 대한항공 외에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랑 MOU 맺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공항도 여기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현대건설까지 해서 2021년에 컨소시엄을 결성했었죠. 그래서 뭐 관련주들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목들 살살살 움직이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하나 시스템 최근에 이제 워낙 좀 안 좋았었는데 이중바닥 찍고 예쁘게 올라와주는 모습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UAM 관련주 중에서 뭐 우주항공주들 다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1선 넘어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이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완만해지고 꼬리 말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또 움직이기 수월해진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과도하게 밀렸었는데 21선 올라오고 얘도 다음 주면 꼬리 말아 올리겠죠.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양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21선 올라탄 다음에 더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딱 붙여놓으면서 얘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양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네온테크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이게 드론 관련주에서 최근에 군사작전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드론 수출 규제 이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이제 안보 부분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 급등 이후에 오늘 이렇게 22선 터치까지 하고 이제 도치 모양 만들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모양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볼 수 있고요. 뭐 파이버 프로랑 베셀이 지금 좀 못난이라서 21선도 못 넘어가서 이런 건 21선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 베셀 이런 건 지금 못난이니까 21선 넘어가고 보자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후발주로서 또 가끔은 또 이제 탄력 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쪽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이제 제자리 찾아올 만큼 찾아왔죠. 1차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MP 같은 경우도 어제 메타버스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강세 보이고 이제 윗꼬리를 다는 걸 보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템포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3천 아래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 노리면 될 것 같고요. 맥스트 같은 게 아직 안 올랐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폭 강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으로 끝나는데 얘도 거래대금 붙여놓고 다음 저항 구간을 건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7,000원 건드리고 내려온 거 실망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움직였는데 윗골이 달았죠. 오늘 움직인 게 아시아나항공 좀 움직이긴 했는데 아시아나 IDT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좀 급등 흐름이 나와서 아시아나 쪽이 역시나 좀 움직일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지트나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관돼서 코인 관련돼서 움직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흥구석유 이쪽은 제가 마지막 기회니까 여기서 잘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GSE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 내려왔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테마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할 때는 꼭 거기까지 보시고 쉬세요.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급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이 지금 조금 더 내려와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중바닥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회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종목,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뭐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쉬고 있는 섹터들 이제 바닥권에서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강한 섹터들 중에서 쉬는 반도체 2차전지 그냥 이쪽에 그냥 좀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집중하고 나머지 섹터에다가 비중을 좀 작게 실어가지고 탄력적인 부분 노리는 이런 모습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잘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섹터에다가 비중을 좀 크게 한 30%씩 실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작은 좀 재미있는 섹터 쪽에다가 이제 급등을 노리거나 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